자, 이제 여러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조각을 한 번씩 하나씩 모아가 보시죠. 자, 여러분 4페이지 파트 1 시작합니다. 파트 1 말씀드렸듯이 강의는 파트 1에 대해서 시작할 겁니다. 진행할 겁니다. 파트 1은 약 한 750페이지쯤 될 거고 세목별로 시작할 겁니다. 일단 세목 안에서는 주제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학습하기 좋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법인세법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법인세법 전체는 여러분 몇 문제가 나오죠? 총 객관식은 50문제죠. 법령 50문제 중에 법인세는 12문제가 나옵니다. 시험 안내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소부가 12, 법소부 이렇게 나오고요. 국기국징이 국기 7, 국징 7 이렇게 해서 50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세법 총 12문제가 나온다. 뭐 다 중요하지만 당연히 매우 중요하고, 우리 법인세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법인세법 자체는 여러분 어렵죠. 우리 법인세법 많이 어려워들 하시고 저도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 수업 목적적으로 보자면 조사위원회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관식과 객관식의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가 법인세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관식 100점 중에 60점이나 법인세죠. 그죠? 뭐 법인세 조사든 법인세 신고든 기본적으로는 같은 법인세 공부를 하면 다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법이 주관식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죠? 객관식에서도 그냥 절대적인 비중으로도 여러분 12개나 되니까 많이 나오는 세목 중에 하나죠. 법소부 셋 다 12이지만 중요한 세목이고, 그 수로도 퍼센트지로도 중요하지만, 일단 또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 제가 왜 법인세법을 제일 앞에 넣었겠어요? 어려우니까 한번 어려운 것부터 해보자, 그런 게 아니고요. 어렵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왜 넣었냐면 전략적으로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수험 전략적으로 법인세법이 1등이다라는 거야. 제일 먼저 해야 될 세목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 조각을 찾고 있죠. 우리가 50문제가 나오는데 여러 조각들을 통해서 이제 한 조각, 세법은 큰 빙하 같은 건데, 거기서 조사위원회 필요한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갈고 닦아서 우리가 조각을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공부해보자고 했잖아요. 전체는 다 못 하더라도 필요한 건 다 해보자라고 했잖아. 자, 그 중에서 법인세법이 그 조각이 가장 명확해요. 무슨 뜻이냐면, 출제되는 조각들이, 다른 세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법인세도 마찬가지긴 한데, 기본적으로 출제되었던 조각들이 있잖아요. 주제들이 있고, 그 중에서 원래 안 나왔던 처음 보는 생소한 주제가 나오기도 해요. 당연히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그 확률이 제일 적다는 거예요. 공부를 했을 때 점수화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아. 이거는 주관식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주관식은 뭐 사실 법인세하고 소득세 두 개밖에 없긴 하지만, 소득세 주관식보다 법인세 주관식이 어떻다 그랬어요. 물론 어렵고 하지만 기존 거를 착실히 공부를 했을 때 다음 회차에 대한, 내가 시험 칠 회차에 대한 점수를 획득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쉽다는 말이 아니에요. 수험 전략은 항상 그렇게 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정 시간을 공부했을 때 어떤 과목이 나한테 가장 확실한 보상을 줄 것인가,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과목, 그런 주제부터 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가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그런 측면이 가장 강해요. 그죠? 왜냐하면 세목 자체가 조금 어려운 편이잖아. 우리가 하는 시험 보는 과목 중에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안에서도 막 구석진 거를 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건 진짜 어려워져요. 그죠? 네가 무슨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적인 어떤 세액공제에 대한 걸 막 내거나 최저한세 이런 걸 풀 줄 아냐 이렇게 내버리면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그렇게까지는 우리는 보통 묻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소박한 기대를 하고, 기존의 거를 분석해 본 결과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가장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될 세목이 하나가 1등이 법인세법이다. 그래서 객관식 책에서도 가장 앞에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보시기 위해서. 됐죠? 일단 세목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첫 번째 조각 몇 페이지죠? 페이지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은, 자, 우리가 조각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주제예요, 주제. 조각을 모아가자. 합격의 조각, 세법의 조각들을 모아가자 라고 했습니다. 법인세법 총칙이에요. 여러분 모든 세목은 총칙이 다 있죠.
처음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세목이 어떤 세목인지를 이제 규정하고 뭐 전반적인 내용 있죠. 뭐 납세 의무는 이 법인세 납세 의무는 누가 지나? 이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뭐 이런 것들. 과세 기간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들. 법인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목은 총칙이 다 있고 총칙에서는 그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뭐 납세 의무라던가 납세지 뭐 이런 것들. 뭐 납세지 이동할 때 어떻게 하나? 과세 연도가 변경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내용들. 세목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모든 세목, 법인세뿐만이 아니라 다 중요해요. 처음은 세목의 첫 번째 조각은 다 총칙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7문제. 자, 조각의 첫 번째는 항상 요 페이지가 있다고 했죠. 간지로 넣어놓은, 사이사이에 넣어놓은 페이지를 보시면은 7문제가 나오네요. 어떻게 분석한다고 했죠? 초반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제 빈도 파악 6문제 이상이면 이거는 무조건 매번 나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다는 거야, 이 파트는. 이 조각은. 왜? 이 책을 만들 때 분석의 대상이 된 회차가 몇 개라고요? 6개 회차를 분석했다고요. 3년 동안 6번 치러진 시험을 분석해서 지금 이 책을 만들었는데 3년 동안 6번 치렀던 걸 분석했더니 이 주제가 7개 나왔다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매 회차 나왔다는 말이죠. 7개는 매 회차 이상 나왔다는 거야. 어떤 회차는 2개 나왔다는 뜻이죠, 이거. 그죠? 보다 보면은 부가세 쪽은 총칙이 좀 더 많아, 10몇 개 나와요. 그거는 부가세 같은 경우는 총칙이 2개씩 나온다는 거야. 2개 이상씩 나온단 말이야. 매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분석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진짜 중요한 파트구나, 이런 식으로 좀 강약을 마음속에서 조정하면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상적으로는 모든 이 교재 750페이지 모든 세목, 모든 주제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저도 야구 실제로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야구를 보는 건 좋아해서, 여러분, 투수가 있다고 해봐요. 투수가 1회 초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공부터 9회 말까지 완투해야 되는데, 한 150개를 공을 던진다고 해봐요. 너무 맞나? 아무튼 150개 던진다고 할 때, 한 구에 여러분, 마음은 전력을 다해야지. 하지만 한 구에 여러분, 전력을 다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난타 당해요. 맞죠? 우리 류현진 선수가 대단한 게 그런 거잖아. 완급 조절. 컨트롤 조절. 그게 여러분 대충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구 던질 때 지금 이 타자한테는 어느 정도의 힘으로 어떤 전 타석은 어땠으니까 이번에는 코너웍을 찌르고 다음에는 어떤 타자한테는 전력으로 투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완급 배분. 이게 여러분 베테랑 투수, 우리는 또 베테랑 수험생, 합격하는 수험생의 이제 첫 번째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력 투구하면 좋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게 또 현실이고 집중해야 오히려 더 잘 되는 면이 있으니까 집중할 때 집중하자라는 걸로 첫 페이지 이런 걸 넣어뒀으니까 요 파트는 진짜 중요하구나. 이 파트는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덜 하겠구나. 이런 걸 판단하시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4문제, 5문제 나온다고 해다. 여기 막 4문제다. 그러면 어때요? 최근 3년 6번 치르는 동안 4번, 5번 나왔다는 거잖아. 대부분 나왔다는 거죠. 한두 번 빼고는 다 나온다는 거야, 이것도. 중요 파트죠, 이것도. 1번, 2번까지는 여러분 무조건 하시는 겁니다. 모든 파트를 다 하되 이거는 좀 에너지를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야. 근데 여러분 보다 보면은 한 문제에서 3문제 나오는 파트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야? 3년 6번 치르는 동안 1번 나오거나 2번 나오거나 이런 애들이 있어. 이런 주제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위에 있는 6개, 5개, 4개 얘들부터 하고 내가 숙지가 됐다. 그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는 게 맞겠죠. 전략적으로. 강약을 제가 골라드리는 거예요. 이 타자한테는 전력으로 투구하셔야 됩니다. 이 타자한테는 전력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코너를 찌르셔야 됩니다. 그게 2번이겠죠. 그리고 3번은 이 타자는 이번에 타석에 안 들어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시간이 되시면 던지세요. 이런 느낌으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매 페이지마다 조각의 첫 번째 페이지마다 이게 있으니까 그거를 가늠자 삼아서 나침반 삼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강의는 다 할 거예요. 제가 그럴 거면 교재 넣지도 않았겠죠. 만약에 이거는 두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강의 안 할랍니다. 이러진 않겠죠. 자, 다 할 겁니다. 자, 이제 첫 페이지 몇 페이지죠? 7페이지 페이지가 있죠. 7페이지 보세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 자, 1번부터 300번까지 있을 거예요. 이 번호 넘버링은 그냥 쭉 이어집니다. 세목이 바뀌고 주제가 바뀌더라도 넘버링, 여기 요 숫자는 쭉 이어지게 해뒀습니다. 300번까지. 사실은 299번까지 있어요.
번호가 하나 없어졌는데 사실 그걸 못 찾았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300번인데 실제로는 299번까지 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천천히 차분히 여러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제 첫 강의니까 실질적으로 첫 강의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뭐 전문 자격 시험이나 보통의 세법 강의라고 했을 때 법인세법이란 무엇인가 설명드리고 뭐 법인에 뭐 어떤 자격이 있는 법인이 뭐 어떤 뭐 인격이 있고 법인격이 있고 자연 뭐 이렇게 거기에도 설명하는 거 하잖아요. 보통 입금이 무엇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론을 쭉 하고 나서 관련된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고 물론 그것도 매우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착착 와닿는 느낌 있죠. 그러니까 구체화되어서 마음속에 탁탁 와닿는 느낌이 좀 덜 해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애초에 문제은행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문제은행이 이런 구성이죠. 문제가 있고 그 밑에 그 문제에 관련된 이론이 밑에 있잖아요. 왜 그렇게 돼 있냐면 문제은행을 처음 만들었던 그런 그 히스토리가 너무 그냥 이론부터 하다 보니까 세법이 너무 방대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좀 이제 초심자들이 접근하기 조금 난해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론을 전체 다 훑고 문제 푸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지만 조금 더 좀 구체화 시켜주는 거죠. 공부할 범위. 머릿속에서 약간 그 추상도를 낮춰준다고 보면 돼요. 추상도를 낮춰서 지금 이 문제로 확 문제부터 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론을 머릿속에 넣는 방식으로 하면 물론 조각조각 공부한 느낌이라서 전체적으로 쭉 훑는 느낌은 좀 덜하지만 연역적인 방법보다는 그런 면에서 약점이 있지만 장점은 객관식 공부를 할 때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문제를 기본으로 제일 앞에 두고 그 문제에 대한 이론을 밑에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걸로 보기 하나 보고 밑에 있는 이론 보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조사위원회는 이게 제일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짧게 끊어서 공부하기도 좋고 우리 상황상 뭐 연달아서 여러분 뭐 한 2주일 동안 전업 수험생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흐름이 끊기더라도 그러니까 흐름이 끊기는 수밖에 없잖아 우리 지금 공부가. 그죠? 아침에 2시간, 뭐 예를 들어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전업수험생의 기간이 한 3주 줄 테니까 네가 조사위원회 공부해. 해봐. 이렇다면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연역적인 방법 이론을 처음부터 쭉 훑고 거기에 관한 파트에 대한 문제를 땅땅땅땅 풀고 이것도 아주 효과적이겠지만 전체적인 조망도 할 수 있고 좋지만 우리는 짧은 호흡은 공부를 이을 거야. 같은 총칙을 공부하더라도 오늘 아침에는 총칙 1번, 2번 이론하고 점심에는 3번 퇴근하고 나서 4, 5, 6, 7번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조각을 했을 때도 하루가 다 합쳐질 수 있게 그런 방법을 할 때는 이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첫 강의니까 좀 이제 설명을 좀 더 하고 겸하고 있습니다. 말했듯이 하지만 이론을 필요한 부분에 여러분 밑에 보세요. 해설 꽤 많죠? 꽤 많습니다. 뒤에 한 페이지 대한 것도 지금 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해설이 되게 많은 편이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짧은 편이야. 뒤에 가면 더 많은데 자 필요한 부분의 이론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보자. 충분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가면 더 많은 것도 많아요. 그래도 법인세 총칙 이쪽에서는 조금 짧게 갑니다. 짧게. 자 볼게요. 1번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 과세소득, 사업연도, 납세지 납세 의무, 과세소득, 사업연도, 납세지 이런 것들이 총칙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납세지, 사업연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법인세 납세 의무는 도대체 누가 지낼 건지 그리고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고 있는 게 총칙이잖아. 보기를 볼게요. 총 7문제 있다고 했죠. 1번부터 7번까지 있을 겁니다. 볼게요. 보기 1번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 대상 주택 별장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다? 틀린 문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론을 볼게요 여러분. 1번 자 여러분 외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외국 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외국 정부 외국 지방자치단체 의 같은 경우는 비과세 법인이 아니에요.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 봅니다. 외국 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고 뭐를 낸다?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보니까 국내에서 얻은 소득 중에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하고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얻는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린 문장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왜 문제화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어때요? 법인세 비과세예요. 그래서 1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헷갈리라고. 알겠죠? 뭐 알고 나면은 뻔한 문제지만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조합 같은 경우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우리가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양도, 토지 등 양도소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미환류소득 요 4개잖아. 각청토미,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요 4개가 법인세 소득이잖아요. 과세되는 소득. 이 과세소득 4개인데 우리나라 국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4개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아. 하지만 외국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까 뭘로 본다고요? 비영리 외국 법인으로 본다고요. 우리나라 정부만 법인세 비과세지 외국이라면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세금 내라 이거야. 법인세 내라 이거야. 그래서 4개 중에 국내 원천소득 중 수익사업. 기본적으로 비영리이기 때문에 자기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내지 않고 수익사업을 했다면 그거는 낸다는 거예요. 일정한 수익사업.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 각청토미 중에 토에 대해서는 내라는 거야.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보니까 외국의 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는. 형 펜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너무 이렇게 펜으로 하니까 지저분해지네. 자, 아무튼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2번 비영리 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어때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 비영리다. 근데 내국법인이라는 거예요. 법인은 법인인데 영리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건 영리 내국법인이잖아요. 근데 비영리 내국법인은 어떤지 볼게요. 2번. 비영리 내국법인은 자, 어떻다? 국내외 원천소득 중에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비영리 외국법인, 비영리 내국법인인데 지금 2번은 비영리인 내국법인, 우리나라 내국법인에 대한 비영리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어요. 수익사업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봐봐. 수익사업에 대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틀린 게 되는 거죠. 됐죠? 비영리 내국법인 같은 경우는 고유목적 사업 있죠? 그런 걸 할 때는 그래 너희들은 영리가 아니니까 그거는 법인세 내지 않아도 돼. 하지만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니?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형평을 위해서 법인세를 내라. 됐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죠? 넘어갈게요. 3번 법령이나 정관 등의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한다. 맞는 표현인데 보실게요. 정리된 거. 자, 여러분 사업연도에 대한 거. 뭐 앞에도 중요하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기역, 니은, 디귿 있는데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대로. 일단 한번 쭉 볼게요. 니은, 디귿이 순서대로죠. 기역은 일단 전반적으로 말하는 거. 법인세 사업연도는 법령, 그러니까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게 있으면 그걸로 하는 거고 법인세법에서 정한 게 없더라도 회사의 정관 있죠. 회사가 자기들끼리 규칙이라고 정해놓은 거 있잖아. 이게 우리들 약속이야 라고 처음에 회사 설립할 때 정관을 만들잖아. 그 정관에 우리 회사의 사업연도는 이때부터 이때까지로 할 거야 라고 정해뒀다면 그걸로 한다는 거예요. 1회계 기간. 뭐냐?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역, 니은, 디귿이 순서대로입니다. 기역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니은, 디귿만 순서라고 했는데 아니고 기역이 최우선. 근데 혹은 기역이 없다면 니은, 니은이 없다면 디귿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을 실수했네요. 다시 정리하면 기역, 니은, 디귿 순서로 간다 라는 겁니다. 자, 법에 정했다면 그걸로, 그리고 정관에 있다면 그걸로 하는 게 기본이에요. 다만 뭐다? 1년을 초과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사업연도가 10년이니까요. 10년 끝나기 전까지는 세금 안 낼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6개월짜리 법인이든 괜찮은데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어 라는 거예요.
1년까지 된다 이 말이죠. 사업연도를. 자, 근데 만약에 법에서 정해놓은 것도 없어. 이런 예를 들어서 법에 뭐 이런 사업을 하는 이런 특정 법인은 사업연도가 이때다라고 해놓은 것도 없고 정관에 사업연도를 정해놓지도 않았대. 니은 법령이나 정관 등의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어떻다? 여러분 법인 설립 신고 우리 법인세과분들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같은 걸 할 때 세무서에다가 우리는 사업연도를 이때부터 이때로 할게요 라고 신고를 해야 돼요. 됐죠? 신고. 다시 한번 법에 있거나 정관에 있으면 그걸로 하고 법에 정관에 없다면 신고하라는 거야. 언제로 할지. 근데 여러분 법에도 없고 정관에도 없고 신고도 안 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딱 정해놨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놈들. 뭐 이놈들은 아니고 그냥 웃져가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법에도 없고 정관에도 없고 신고도 안 했냐? 그럼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할게. 됐죠? 이게 사업연도에 관해서 정리한 겁니다. 3번 보세요. 다시 한번. 법, 정관에 규정이 없대. 그런데 신고도 안 했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한다고요. 맞죠? 맞는 답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겠죠? 맞죠? 자, 풀었습니다. 우리 4번 납세자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반드시 납세지 변경 신고를 별도로 또 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 아닙니다. 왜? 별도로 안 해도 된다는 뜻인데요. 뒤에 있겠죠, 답이. 뒷페이지. 4번. 납세지가 변경됐어요. 근데 변경되고 나서 세무서 가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변경된 사실을 혹은 홈택스로 신고했다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건 우리가 법에 정해져 놨어요. 아 그래 부가가치세법상 그렇게 바뀌어놨다면 네가 그 변경 사실을 했다면 신고했다면 법인세법에는 그냥 변경신고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그 납세지 변경한 걸로 볼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대는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부가세법상 신고를 지금 했을 때는 법인세법상적으로 별도 신고 안 해도 변경신고 한 걸로 보겠다. 이거는 오케이야. 맞죠? 하지만 이 반대는 아니에요. 만약에 문제에서 법인세법상 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변경신고 한 걸로 본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문장이에요. 됐죠? 요거는 주의해서 외워둡시다. 부가세법상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으로도 별도 신고 안 해도 신고한 걸로 본다라고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자면 별도로 해야 돼. 근데 부가세법상 했다면 법인세법에서는 오케이 한 걸로 볼게 이거예요. 반대는 아니고요. 법인세법상 신고했다고 부가세법상 신고한 걸로 봐주겠다는 규정은 없어요. 됐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됐습니다. 앞쪽에 이제 5번 마지막 문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별도의 언급 없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부동산 임대업을 한대요. 이때 어떻게 한다고?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제가 아까 1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나라 정부, 국가, 우리나라 지자체 조합 포함, 우리나라 지자체 조합 포함은 뭐다? 법인세는 납세 의무를 지지 않아요. 각 청토음이 아무것도 안 낸다는 거야. 각 청토음이 아무것도 내지 않아요. 이따가 여러분 나중에 부가세법 할 때 말씀 하나 드리지만 착각하면 안 돼요. 정부나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아예 뭐 세금을 안 내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법인세만 안 낸다고요. 법인세. 나중에 부가가치세법에 뭐라고 나와요? 국가나 정부도 부가가치세는 내야 돼.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해서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법인세법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낼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 포함하는 뭐다?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는 보통 세목이 뭔데요? 각 청토미, 각 순서가 어긋났네요. 각, 청, 토, 미 냈다 안 낸다고요. 됐죠? 이렇게 해서 1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스피디할 겁니다. 주관식 강의가 아니고 객관식 강의이기 때문에 이론을 충분히 설명하지만 이 정도 스피드 혹은 이거보다 조금 더 빨리 갈 거예요. 됐죠? 나중에 압축 특강은 이거보다 더 빨리 갈 거고
설명을 충분히 하지만 주관식처럼 한 주제에 대해서 호흡이 길어지진 않습니다. 됐죠? 첫 강의니까 이것저것 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물 좀 먹고 커피 먹을게요. 종이빨대인데 그래도 종이빨대 제가 예전에 먹었던 것보다는 덜 눅눅한 것 같아요.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고 넘어갈게요. 2번 문제입니다. 2번 납세 의무에 대해서 물어보네요. 납세 의무. 자, 1번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여러분 1번에서 봤죠? 이 문제. 오, 맞죠? 1번에서는 뭐였어? 외국 지방자치단체가 안 진다고 했었지. 다시 한번 지금 처음이니까 한번 가볼게요. 1번에서는 여러분 1번 봐봐.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뭐 토지 양도랑 비사토, 토지 양도했을 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물론 토지 양도 소득에 관해서만 말했지만 납세 의무가 없다고 나왔었죠, 문제. 그죠? 하지만 다른 회차에서는 어때?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이런 걸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지문은 아니잖아. 하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뭘 공부했어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랑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뭐하고 뭐 세금 낸다고요? 밑에 봐봐. 다시 한번 아까 정리했던 똑같은 거예요. 국내에서 뭐 수익사업 하는 거랑 토지 등 양도소득 이 두 개는 낸다고요. 다만 각 청통위 중에 청산소득이랑 뮤활유소득은 안 낸다고요. 저 아까 전에 이 두 개 정리했잖아. 그러니까 봐봐. 여기 지금 처음이니까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누적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수험 전략 말씀드릴 때 이렇다고 했죠. 아까 처음 회차를 공부할 때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그 문장뿐만이 아니라 뭘 공부했어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정부는 비영리 외국법인으로 보는구나 공부했고 비영리 외국법인의 경우는 뭐하고 뭐 낸다고요? 어떤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요? 화면상 국내 원천 수익사업 소득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 이 두 개는 내는구나라는 걸 정리했죠. 봐봐. 1번의 다음 회차에서 같은 주제지만 다른 내용을 물어볼 때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됐죠? 제가 수험 전략을 말씀드렸던 거를 풀면서 증명해 드릴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아까 나왔던 거죠. 아까 나왔던 건데 조금 바뀐 거죠. 아까 나왔을 때 이론 정리했던 게 지금 이렇게 정리하니까 풀리시죠. 이런 식으로 누적을 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푸시면서 아까 나왔던 거네. 나왔던 거네. 아우 뭐 지겨울 정도야. 또 나왔어. 이게 실력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낯설게 되지 않는 절차가 반복을 통해서 낯설지 않게 되는 게 실력이 쌓여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풀어볼게요. 1번 풀었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2, 3, 4, 5번이 왜 틀렸는지를 볼 거예요. 이제 2번 비영리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으나 비영리 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했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요 문장이 있고 이게 틀리는 건데 왜 틀렸는지를 2번에서 볼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교재의 특성에서 어떻다고 했어요. 제가 전체 문장이 있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볼드 두꺼워지는 거 두껍게 처리한 볼드 처리와 색깔 처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 위주로 보시면은 요약을 따로 볼 필요가 없고 복습할 때는 볼드와 색깔 위주로 복습하시라고 했잖아.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해설이. 자, 일단 여러분 비영리 외국법인 같은 경우 어때요? 외국에서 청산을 하잖아. 외국법인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청산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까? 없어. 우리가 내라고 하고 싶지만 거기서 우리는 외국에서 청산하는데 니들한테 왜 내? 이러겠죠. 그죠? 외국법인은 외국에서 청산하니까 우리가 뭐 청산소득에 대해서 돈을 내라 마라 할 수가 없어. 됐죠? 비영리지만 내국법인 우리나라 비영리 법인이 청산할 때 어떤지 보세요. 비영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비영리 같은 경우는 청산할 때 잔여 재산이 생긴다면은 그거를 자 구성원들한테 나눠줍니다. 수고하셨어요. 라고 할 수 없어요.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고 그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 좋은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들도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양도하거나 국가에 반납해야 돼요. 국가에 내야 돼.
그러니까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결론은. 비영리 내국법인 같은 경우는 공익목적으로 어떤 자기들이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른 비슷한 다른 비영리 법인한테 넘기거나 아니 국가에 줘야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내국법인 같은 경우는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비영리 외국법인 같은 경우는 청산 자체를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내라고 할 수조차 없고, 비영리 내국법인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잔여재산을 그 구성원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 가져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뭐다?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게 2번 문제 뭐다? 비영리 외국법인은 다시 한번 지우개로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비영리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으나 맞아요. 없죠? 하지만 어디가 틀렸어? 비영리 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납세 의무가 있다? 여기가 틀린 거예요. 둘 다 없다는 게 정답인 거죠. 됐죠? 여러분 다시 한번 노파심에 처음이니까 말씀드리지만 공부할 때 2단계까지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번 문장이 그냥 난 왠지 모르지만 이게 틀렸구나, 틀렸다는 사실 자체로 외우기를 시작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알았죠? 2번이 틀렸구나. 왜 틀렸지? 밑에 보면서 비영리 내국법인도 청산소득 납세 의무가 없다. 왜 없지? 잔여재산을 구성원들이 가져갈 수 없고 비슷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주거나 국가에 줘야 되기 때문에 청산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청산소득 납세 의무가 없구나.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다른 회차에서 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실력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냥 나는 왠지 모르겠는데 2번이 틀린 문장이구나. XXXXX 이렇게만 공부하면 안 된다고요. 실력이 안 는다고요. 일정 이상 늘 수 없다고요. 됐죠? 여러분 노파심에서 잠깐 제가 여러 번 또 설명을 드리는데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약속 그렇게 해주세요. 자, 약간 흥분을 가라앉히겠습니다. 이렇게 톤을 높이면은 오늘 많이 녹화할 수가 없어요. 목이 너무 아파지기 때문에 잠깐 톤을 낮춰서 할게요. 자, 3번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럼 봐봐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랑 우리나라 정부랑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혹은 우리나라 지자체 조합은 어떻다고 했어요? 어떠한 법인세, 각청토미 내는 거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요. 토지 있다고요? 토지는 양도소득 없다고요. 그죠? 3번 제가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나라 국가와 지자체 조합은 법인세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각, 청, 토, 미 냈다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고요. 확실히 알아야겠죠 이거? 여러 번 반복해서 다른 변화구가 들어오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의 변화구를 다 칠 수 있겠죠. 됐습니다. 4번 영리법인인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법인이래요. 자, 이 영리 외국법인은 각, 청, 토, 미 4개 다 납부할 의무가 있나요? 없어요. 볼게요. 영리인데 우리나라 법인이 아니고 외국 법인이라면 뭐다? 국내 소득 중에서 각사소 중에서 국내 원천에 의한 각사소, 각청토미 중에서 각 다 내는 게 아니고 외국 원천 소득에 의한 각사소득이라면 그건 안 낸다는 거예요. 각사소 중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간 거 각사소 그거는 내고, 토지 등 양도소득은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 투기 방지하려는 목적이잖아. 그래서 각사소득에서 한번 내고 추가적으로 추가과세하는 거예요. 이거는 알죠? 모르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토지 등 양도소득은 여러분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으로도 한번 내고 토지 등 양도소득이라는 명분으로 한 번 더 내는 거예요. 이거는 됐죠? 자, 아무튼 토지 등 양도소득은 제재 차원이니까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 내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야? 각 사업연도 소득 중에서 국외 원천 소득에 관한 건 안 내죠. 그리고 청산소득 안 내죠. 왜 안 내죠? 외국법인이니까 외국에서 청산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외국 청산은 안 내요. 외국법인은. 미환류소득도 안 내요. 됐죠? 그러니까 4번 여러분 각청토미 다 내는 건 뭐예요? 영리내국법인이야. 영리내국법인이 각청토미를 다 내게 돼요. 됐죠? 자,
자, 5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내국 법인뿐만 아니라 외국 법인도 납세 의무를 진다. 이거 여러분, 한 문장, 한 문제 안에서 같은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지금 몇 개를 풀 수 있는 거야. 청산소득 어떻다고요? 외국 법인은 왜 안 낸다고요? 외국에서 청산하니까. 우리나라가 내라고 하고 싶어도 못 낸다니까? 내라고 못 한다니까요? 됐죠? 다시 한번 5번. 청산소득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영리 내국 법인만이 납세 의무를 져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봐봐. 외국 법인이라면 그게 영리든 비영리든 청산 자체를 외국에서 하니까 안 내는 거예요. 됐죠? 됐죠? 내국 법인이지만 비영리라면 왜 안 낸다고요? 왜 안 낸다고?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왜 안 낸다고? 비영리 내국 법인이 청산을 할 때는 그 청산 소득을 구성원한테 분배할 수 없어요. 지금 위에 나오죠, 이거? 다른 비영리 법인이나 국가에 재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청산소득 안 생겨. 그렇기 때문에 청산소득을 안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조금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산소득은 영리 내국 법인만 내는 거예요. 비영리 내국도 안 내고 외국 법인은 영리든 비영리든 안 내고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영리 내국 법인만이 청산소득을 내는 거예요. 됐죠? 제가 왜 그런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요거를 공부할 때 한번 그렇겠구나. 그렇구나. 외국 법인은 외국에서 청산하니까 안 내고 비영리는 뭐 생각해보니까 다른 비영리한테 주거나 국가에 재산 주니까 안 낸다고. 오케이.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하고 나면 뭐 시험 볼 때도 요거를 떠올려서 암기하기도 좋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암기하려면 암기가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까먹기도 쉽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좀 이제 이유를 갖고 이유를 이어주는 거예요. 암기사항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제가 지금 강의할 때 설명드리는 이 이어주는 거 있죠. 말할 때. 요 링크 해주는 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할 때 이렇게 교재에도 써놨잖아. 이게 여러분 그냥 뭐 분량 늘리려고 쓰는 게 아니겠죠? 도움이 되니까 쓴 거예요. 뭐다? 청산소득을 안 내는 것 자체를 이렇게 사실을 외우는 게 결과의 목표치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암기하는 이 동그라미들을 목표로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어주는 연결하는 요 링크 다리 있죠. 이 다리가 지금 이 풀이랑 제가 강의에 설명드리는 부분이라고요. 이걸 들어놓으면 이 사실을 리마인드 떠올릴 때 도움이 됩니다. 됐죠? 자, 처음이니까 첫 강의니까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과세소득의 범위와 사업연도, 납세지. 그러니까 총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묻겠다는 거예요. 뭐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묻겠다. 여러분 오히려 이러면 더 어려워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제가 여러 개 있고 보기가 1, 2, 3, 4, 5 여러 개 있다는 이게 낫지. 사업연도에 관해서만 1, 2, 3, 4, 5가 구성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부적인 것까지 물어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가 쉬운 거예요. 풀기에. 1번 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그리고 미환류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각청 토미에 대해서 모두 법인세를 부과한다. 여러분 앞에서 봤던 거잖아. 영리내국법인은 4개 다 낸다고 했죠? 밑에 봐봐. 영리내국법인은 각, 청, 토, 미 4개 모두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오케이?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라는 게 앞에 별도 표현이 없으니까 외국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 뭐? 지방자치단체 조합 다 포함. 법인세, 비과세. 여러분 참 오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세목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세 비과세라는 거야. 부가가치세는 내잖아. 정부도, 지자체도. 됐죠? 2번 국가 지자체는 각청 토미 다 안 냅니다. 됐어요? 앞쪽에 설명했던 거니까 좀 스피드 있게 갑니다. 3번 비영리 외국법인 각 사업의 소득은 국내 원천 소득 중 수익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어때요? 아까 말했던 거잖아. 이거 계속 반복된다고요. 오케이. 비영리 외국법인은 뭐하고 뭐만 낸다고요? 각 사업의 소득 전체에 대해서 내는 건 아니고 각 사업의 소득 금액 중에서 밑에 보세요. 각 사업의 소득 금액 중에서 국내 원적 수익 사업을 한 각 사업의 소득. 말이 꼬였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국외 원천 각사 소득은 안 내.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에서 벌어간 각 사업의 소득 금액 내. 그리고 뭐 또
투기 방지 위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과세한다고. 됐죠? 그러니까 비영리 외국법에는 국내 원천 수익 사업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 이 두 개에 대해서 내는구나. 여러 번 나오죠? 맞죠? 청산소득과 미완료소득은 안 내는구나. 오케이. 4번 볼게요. 외국법인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로 하되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부동산 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최초로 발생된 날로 한다. 요거 처음 나오는 문장이죠. 맞는 문장입니다. 정리할게요. 정리해둬야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외국법인은 우리나라 안에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날을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할 겁니다. 개시일로 한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정한 경우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국내 원천 부동산 소득 또는 국내 원천 양도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여러분, 이 문장은 뭐랄까? 그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알았죠?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합시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법인, 외국법인 같은 경우는 그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이 사업연도 개시일이라고요. 개시일로 한다라고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제가 처음에는 구성할 때 이렇게 쓰고 나서 이게 예를 들면 법인세법 몇 조 몇 항, 법인세법 시행령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다 적으려고 하다가 너무 많아지고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건 다 뺐어요. 그런 부분은 뺐다고요. 법인세법 조문을 그대로 갖다 쓴 경우가 많지만 처음에는 뒤에 다 몇 조 몇 항인지 쓰려고 하다가 굳이 몇 조 몇 항인지를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은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이 문장은 법인세법 몇 조 몇 항이다. OX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뺐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대부분 조문 그대로 가져온 경우 많다라는 거예요. 일부 요약했거나. 단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언제를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할 것인가? 언제? 국내 원천 부동산 소득 발생일 혹은 국내 원천 양도소득 발생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추가적으로 알아둡시다. 만약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에 국내 원천 부동산 소득 또는 국내 원천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따로 사업연도를 정해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 1개월, 한 달 이내에 세무서장한테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된다 라는 것도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예를 들면 강의를 할 때 청산소득을 왜 안 내는지 외국법인 그러니까 외국 비영리든 외국 영리든 외국에서 청산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청산소득 내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인이더라도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비영리 국내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재산을 다른 비영리한테 넘기거나 국가에 내기 때문에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론이 아까 말했듯이 이어주는 이론 이렇게 이어주는 중간 다리를 이어드리는 경우도 있고 모든 여러분 세목에 대해서 이렇게 배경 지식을 제가 그걸 다 알지도 못하고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지금 이 4번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여기 관해서는 다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이유까지 다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길어지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암기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중간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정리한 거를 따라주시면은 감사하겠어요. 그냥 무작정 외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어주는 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드릴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이 동그라미 이거는 그냥 외웁시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갖고 가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앞쪽으로. 자, 그래서 5번 다시 4번이죠. 4번. 외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는 언제로 한다고요?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이 원칙이에요. 근데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동산 소득 혹은 양도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사업연도 개시일을 이때로 한다. 라고 규정이 있으니까 요거는 알아둡시다. 됐죠? 자, 5번 같은 경우 사업연도를 요것도 처음 나오는 거죠. 사업연도 변경 하고자 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 3개월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를 봅시다.
자, 사업연도의 변경. 처음 나오는 주제죠. 봅시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세무서장 승인까지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신고만 하면 바로 바뀌는 겁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만 하면 돼요. 승인을 기다리진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기한 내에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3개월 이내 넘어서 신고했다. 그러면은 그 법인의 사업연도, 그 해의 사업연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기한을 지나서 신고했다. 그때는 그 다음 해로 사업연도 변경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문장을 보세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만약에 X1년도 12월 31일이라고 해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해봐. 이때가 종료일이죠. X1년도 사업연도 종료일 이때죠. 이때 맞죠? 31일. 이때부터 3개월 이내니까 어때요? X2년 3월 31일 안에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 맞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X1년 12월 31일 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X2년 3월 31일 안에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 뭐였어?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때 언젠데 X1년 12월 31일 전 3개월이잖아. 이거는 무슨 언제를 말해요? X1년 12월 31일 앞에 3개월 12월, 11월, 10월 9월 30일 이때 전까지 하라는 말이죠.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그냥 눈으로 대충 보면은 못 맞추겠죠. 이런 거는. 그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X1년 12월 31일 전 3개월이니까 X1년 뭐 9월 30일 안에 그 전에 신고해야 된다. 아니잖아. 맞죠? 언젠데? 언제까지 하면 되는데? 종료하고 나서 X1년도 종료하고 나서 X2년 3월 31일까지 안에만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한번 봐두자는 거야. 됐죠? 자, 요걸로 정리해서 문제는 풀렸고 사업연도 변경에 대해서 추가적인 학습을 한번 볼까요?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를 1사업기간으로 한다.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는 요렇게 나올 수 있어. 지금 만약에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의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이 기간을 별도의 독립된 1사업연도로 본다는 건데 만약에 그 기간이 되게 짧아. 1개월 미만이야. 그러면은 그냥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기에 너무 짧잖아. 한 달도 안 되는데 그 경우에는 어떻다? 자, 새로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거를 합치겠다는 거예요. 뒤쪽으로 합치겠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될 변경된이니까 새로 시작될 변경되어서 새로 시작될 사업연도 쪽에 합치겠다는 거야. 한 달도 안 되니까 뒤에 엎치자라는 거야. 이때 포인트가 이건 아닙니다. 한 달도 안 되니까 앞쪽에 붙이자 아니야. 낫이라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경 전 옛날 사업연도에 그 한 달도 안 되는데 거기에 합치자 이게 아니에요. 됐죠? 이게 나오게 그러니까 틀린 문장으로 나왔을 때 이걸 맞춰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데 한 가지 더 포인트. 이렇게 변경된 사업연도에 한 달 안 되는 미만인 경우를 합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 변경된 사업연도가 1년인데 이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한 20일 정도라고 해봐. 그럼 여기에 합친다는 거죠. 그러면 한정적으로 1년에다가 20일 합쳤으니까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 사업연도는 기본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게 기본적입니다. 맞죠? 기본인데 지금 이런 경우 사업연도가 변경되어 가지고 그 자투리처럼 남는 기간이 한 달이 안 될 때, 한 달 미만, 이하 아니죠? 한 달 미만인 경우 막 20일, 25일 막 이렇게 자투리처럼 남았대. 그때는 뒤쪽 변경된 사업연도에 합친다. 규정이 있고 이때는 뒤쪽은 원래 1년이야. 1년씩 계속 갈 거야. 그죠? 근데 한정적으로 이 첫 번째 해에는 이 앞에 있는 짜투리 기간이 뒤에 붙어버리죠. 첫 해만. 맞죠? 그 경우에는 어때? 예외적,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맞죠? 이해되시죠? 한시적으로. 다음부터는 계속 1년 가겠지. 근데 바뀐 첫 해에만 요 20일이 요 뒤에 붙을 수도 있겠죠. 1년 20일이 된다는 거야.
문장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사업연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틀린 문장이지. 맞죠? 기본적으로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맞는 문장이야. 하지만 이거 어떠한 경우에도 붙어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왜? 방금 같은 사례. 짜투리 기간이 뒤쪽 변경된 사업연도에 붙는 경우는 한시적으로 딱 한 사업연도에 한해서 1년을 초과하게 될 수도 있죠. 맞죠? 됐습니다. 요거 알아둡시다, 여러분. 여러분 수업 강의 들을 때 사업연도 변경으로 지금 갑자기 너무 많은 말을 네가 하니까 정신없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문제로 다 나올 거예요. 그때 보면은 복습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봅시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4번 문제. 물 좀 마시고. 법인세법상 납세지, 과세소득, 사업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봅니다. 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방금 제가 말했는데 저거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오죠.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되게 헷갈리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단체인데 밑에 파란색 보세요. 단체인데 법인은 아니고 그냥 얼기설기 모여있는 단체가 있다고 해봐요. 법인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거든. 막 모여가지고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등기를 하면 그게 법인이 되는데 법인격을 갖게 되는데 법인은 아닌데 단체라는 거야. 그게 요 파란색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러프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단체이긴 한데 법인은 아닌 애들이 있대요. 얘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지금 되게 많이 나와요. 문제. 국세기본법에도 나오고 법인세법 여기 나왔죠? 소득세법에도 연결되어 있어. 나중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일단은 얼기설기 필요한 부분만 지금 봅시다. 단체긴 한데 법인이 아닌 애들이 있어요, 지금. 걔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세법적으로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그래, 법인 아닌 단체인데 국세기본법상 너희들을 법인으로 등기는 안 됐지만 너희 단체를 법인이 아닌 단체를 법인으로 보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나중에 국세기본법에서 자세하게 볼 겁니다. 뭐 당연법인이 있고 승인법인이 있어요. 나중에 할 건데 이런 정도면은 등기만 안 났을 뿐이지 뭐 법인하고 똑같지 않냐? 이게 당연법인이고 야,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관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단체 여러 가지 협약도 규칙도 만들고 세무서에 승인 신청을 했다면 그리고 승인을 받았다면 그래 법인으로 봐줄게. 이게 승인단체, 승인법인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있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 법인 아닌 단체를 법인으로 볼 수도 있고, 법인으로 안 볼 수도 있어요. 법인으로 안 보면 어떻게 돼서 나중에 소득세 쪽에서 뭐 공동사업 쪽으로 보게 되겠죠? 여러분, 끄지 마세요.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은 필요한 부분만 보면 돼요.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이 아닌 단체가 있어요. 있는데 얘들을 기본법상 너희들은 법인으로 보겠다. 당연법인 혹은 승인법인으로 보겠다. 이 경우에 법인으로 보기로 했잖아 지금. 그럼 또 뭐가 이슈가 돼요? 이 법인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얘들을 영리법인으로 볼지 비영리법인으로 볼지가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 어떻게 한다고? 영리법인으로 봅니까? 아니라고요. 비영리법인으로 본다고요. 법인으로 보기는 보는데 뭐?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으로 보겠다고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1번 X. 자, 2번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여러분 어때요? 방금 봤죠? 어디서 봤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나겠죠?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방금 이거 하고 왔잖아요, 요거. 이거죠, 이거.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X1년 12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 X2년 3월 31일 전까지 우리 사업연도 바꿀 거예요 라고 신고하라고 했죠. 아까는 틀린 문장이었지. 맞죠? 아까는 언제까지 뭐 왜 틀렸었어요? 여기 직전 사업연도 X1년 12월 31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전 그러니까 X1년 9월 30일까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틀렸었잖아. 근데 이번엔 어때요? 맞는 문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직전 사업연도 아니죠.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맞죠? 죄송합니다. 맞네요. 잠깐 헷갈렸어요. 맞다는 거야 이번에는.
정답이 그래서 2번이잖아요. 맞죠? 2번에 맞는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맞죠? 앞에 공부한 게 헛되지 않잖아요. 그죠? 한번 봐두면은 요걸 쌓아갈 수 있다는 거야. 총칙에 관한 조각을 이런 식으로 한번 닦고 또 닦고 내 것으로 윤기나게 닦다 보면은 이 총칙의 조각은 내 거야 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요. 반복되잖아. 똑같은 문장은 아니지만 아까 틀렸던 게 이번에 맞게 나오고 이번에 맞았던 게 다음에 틀리게 나오고 이론에 대한 거를 충실히 공부해 놓으면 맞힐 수 있죠. 됐습니다. 오케이. 비영리 내국법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거 X인데 3번 볼게요. 사업장 변경 아까 전에 이론 봤으니까 또 안 볼게요. 방금 본 거니까요. 이것도 했던 거고요. 이것도 했던 거고요. 자, 3번 풀이를 볼게요. 법인세 납세지인데 자, 이것도 새로 나온 주제니까 한번 봅시다. 내국법인 법인 등급에 있는 본점 혹은 주사무소 각 국내에 있는 경우는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예요. 어느 세무서에서 이 세금을 거둘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할 것이냐라고 하면 돼요. 본점. 여러분 영리법인은 본점이라고 표현하고 비영리법인은 주사무소라고 표현합니다. 적어놨죠? 본점은 영리법인의 본거지. 본진. 주사무소라는 표현은 그냥 본점하고 주사무소는 비슷한 개념인데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본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주사무소라고 표현한다. 둘 다 그냥 메인 베이스가 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세금을 낸다. 그죠? 예를 들면은 아마 국민은행 같은 경우 본점이 여의도에 있나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소속인 영등포 세무서에서 아마 세금을 법인세를 받거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국민은행 지점이 여러 군데 있잖아. 전국이 다 있잖아요. 국민은행 지점. 본점이 어디다? 여의도다. 그래서 여의도 관할인 영등포 세무서에 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본점 소재지에서 낸다라는 겁니다. 국내에 있지 않는 경우는 어때요? 그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의 소재지에서 낸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외국 법인은 어때요?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그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데 국내 원천 부동산 소득이나 국내 원천 부동산 양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다?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나누시고 기본적으로 내국법인부터 머릿속에 기본 중심을 잡으세요.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본점이라 부르고 메인 베이스를,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주사무소라고 부르는데 그곳이 있는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근데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대. 그때는 뭘로 판단한다?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앞에 문제를 봅시다. 3번. 충분히 설명을 하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아니죠, 여러분? 등기가 되어 있고 비영리 같은 경우는 뭐다? 아까 전에 영리 같은 경우는 본점, 비영리 같은 경우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했잖아. 됐죠? 자, 4번.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손익이 발생한 경우 조세 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손익이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되게 그럴싸해 보이죠? 맞는 거 아닌가? 뭔가 되게 맞는 느낌이야 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볼게요. 주의하셔야 돼. 이런 거에 주의하셔야 돼요. 애초에 읽었을 때 얼토당토 하는 거 있죠. 1번 같은 경우 공부를 좀만 해보면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이라는 단체는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아니잖아. 내가 공부했는데 알아. 비영리잖아요. 바로 할 수 있는데 4번 같은 경우는 공부를 했는데 약간 그게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되게 좋은 말인데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4번이. 그래서 주의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볼게요. 4번.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에 대한 이론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할게요.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내국법인은 설립 등기일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고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은 원천 부동산이나 원천 양도소득의 발생일. 요거 아까 전에 했던 거잖아. 아까 위에서 정리했었죠, 요거.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앞 문제에서도 요건 했어.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야. 여기. 특례. 지금 여기를 묻는 거예요, 이 문제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원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설립 등기일 요렇게 해가지고 사업 개시를, 사업연도를 잡는데, 만약에 최초 사업연도 개시하기 전에 그 손익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야, 우리 법인에 귀속시키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 사업연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준비 단계에서 뭔가 손익이 발생했다는 거야. 그때 여러분 판단해가지고, 아, 그래, 너희가 무슨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구나. 조세 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전제 조건도 있죠. 이때에는 어때요? 빨간색, 이거 중요해.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은 그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때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최초 손익 발생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 등기일이에요. 근데 이 설립 등기일 전에 손익이 발생해서 법인이 이거 우리 손익으로 귀속시키고 싶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그 기간으로 당길 수 있는데, 앞쪽으로 더 당길 수 있는데, 전제는 뭐예요? 조세 포탈 우려가 없어야 돼. 나쁜 의도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판단하겠죠?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중요한 거 빨간색. 최초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안 돼요. 이 기간을 산입해버렸는데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전제가 두 개야. 포탈 우려가 없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기일 앞에 이전에 일어난 손익을 산입하면서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설립 등기일이 아닌 최초 손익 발생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1년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아까 4번 뭐라 그랬어? 이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연도 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앞쪽은 맞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손익이 발생한 경우 포탈 우려가 없으면은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여기 맞다니까? 그런데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아니라고. 중요합니다. 헷갈리기 쉬워. 여러분, 왜 헷갈리기 쉬울까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뭐 했어? 앞쪽 페이지 보세요.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앞에. 11페이지에서 아까 공부할 때 어떤 경우?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억나시죠? 사업연도를 변경했을 때 짜투리가 남았어. 기존하고 다르게 바꾸고 싶은데 그 사이 기간이 짜투리야. 근데 그게 한 달 미만인 경우에 앞쪽에 붙인다, 뒤쪽에 붙인다? 변경 전에 붙인다, 변경된 쪽에 붙인다? 변경된 쪽, 뒤쪽에 붙인다고 했죠? 그때 한해서 일시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세하게 명확하게 공부해놓지 않으면은 머릿속에 그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년 초과하는 경우가 있긴 있대. 그러니까 지금 다음 페이지 뭐죠?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잃었네요. 다시 찾아갑시다. 클릭을 아까 전에 잘못해서 넘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 할 때도 1년을 초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1년을 초과할 수 있나? 아니죠.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언제? 사업연도 변경 시에 짜투리가 남았을 때. 애매하게 중간에 붕 떴을 때 그게 짜투리가 한 달 미만이라면 뒤쪽에 붙여서 뒤쪽이 원래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데 짜투리를 붙이다 보니까 한 번에 한해서 1년을 넘을 수 있다. 이거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 최초 사업연도 손익 개시일 전에 손익이 발생해서 이거를 특이하게 산입할 수 있긴 있는데 조세 포탈의 우려가 없어야 되고 그거를 합쳤을 때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넣어주겠다 이 말이었어요. 오해가 아니고 착각하기 쉬우니까 요거를 좀 구별해서 확실히 외워두세요 여러분. 자 5번 이거 봐. 청산소득 계속 물어보잖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해 소멸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어떻다고요 여러분? 청산소득은 유일하게 어디만 낸다 그랬어요? 결론 이제 바로 할 수 있지 우리. 청산소득은 영리내국법인만 낸다고 했어요. 비영리내국법인은 왜 안 낸다고요? 내국법인이긴 하지만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어때? 그 자녀 재산을 구성원들한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나눠줄 수가 없고 비슷한 공익단체, 비영리법인한테 나눠주거나 그렇지 않을 거면 국가에 반납해야 된다고, 줘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소득이 생기지 않으니까 청산소득 내지 않아야 된다고 했죠? 안 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외국법인은 외국 비영리든 외국 영리든 왜? 외국에서 청소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달라고 할 거야? 그 외국 정부에서 받아가겠지. 됐죠? 그러니까 5번도 한 번에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누적되는 느낌이 드십니까? 실력을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쌓아가시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자, 여러분 1시간이 넘어가지고 잠깐만 볼게요. 원래 7번까지 한 번에 하고 싶은데 한 번에 할 수 있을까요? 자, 한 번에 조금만 힘내가지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길어지는데 1시간은 넘지 않고 싶은데 한 번 넘었네요. 조금만 힘내봅시다. 3문제 남았어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볼게요. 납세 의무. 1번, 영리 외국법인은 각, 청, 토, 미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습니까? 계속 나오지. 아니라니까? 각, 청, 토, 미를 다 내는 거는 뭔데? 영리 내국법인이야. 외국법인은 뭐하고 뭐만 냅니까? 국내 원천 소득하고 국내 원천 각사소랑 토지 양도소득 이 2개만 낸다고요. 청미는 안 낸다고요. 됐지? 2번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던 비사토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집니까? 우리 이제 계속 반복하고 있어. 여러분 너무 잘 알겠지? 이제 안 내잖아. 뭐하고 뭐? 우리나라 국가 정부랑 지방자치단체 조합 포함 뭐 전부 다 뭐?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라고요. 각청토미 다 안 낸다고. 주의하자 뭐? 나중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낸다고요. 정부도 지자체도. 됐죠? 자, 3번 청산소득 또 나오잖아. 계속 나옵니다. 반복해서. 지금 다 기출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리내국,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해 소멸하는 경우 발생한다. 여기 또 나오잖아. 방금 봤던 거 또 나오죠. 뭐? 청산소득은 누구만 낸다고? 영리내국법인만 낸다고요. 이제 더 이상 왜 안 내는지는 말 안 할게요. 지금 몇 번째 반복하고 1시간 안에도 몇 번째 반복하고 있잖아요. 알죠? 3번 틀렸어요. 5번도 틀렸네. 외국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지금 약간 가려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인데 5번은 어때요? 토지 등 양도소득은 여러분 영리내국, 비영리내국, 영리외국, 비영리외국 4개 모두 법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암기해 두시면 좋아요. 요런 문구 많이 나오거든. 지금 여기가 가려져가지고 그런데 외국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 대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을 내지 않는다가 아마 이 문제일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거는 뭐다? 틀린 지문이라는 거예요. 낸다는 게 정답이죠. 우리 가려져서 죄송한데 알아둡시다. 외국 법인도 낸다는 거예요. 토지 등 양도소득은 여러분 아까 전에 왜 낸다고 했죠? 토지 등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각사소에 포함이 돼요. 그지? 이득 본 거니까 토지를 양도해가지고 차익에 대해서 이득이 났으니까 자연스럽게 각사소득 안에 묻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각사소득으로 한번 과세가 돼요. 하지만 왜 또 내라고 한다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추가적으로 더 내. 한 번 더 내라는 거야. 이 소득에 대해서는. 이거는 투기 방지 목적이니까 다 낸다고 4개 법인. 유일하게 어디만 안 내요? 국가 지자체는 어차피 그 자기가 내고 자기가 받는 거기 때문에 국가 지자체 조합 같은 경우는 법인세 어떤 것도 안 낸다고 했죠. 알아두시고 토지 등 양도소득은 투기 방지니까 모든 4개 법인은 다 낸다라고 따로 정리해 둡시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4번은 맞는 말인데 뭐냐? 비영리 외국법인 나왔죠? 뭐? 또 나오잖아. 각사소득 중에서 뭐? 국내 원천소득에 관한 수익 사업에 대해서만 낸다고요. 이거 정답이잖아요. 여기서는. 국외 원천소득 각사소득은 안 내죠?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에서 벌어들인 원천 각사소득만 낸다고요. 이번엔 이게 정답이네. 오케이. 빨리 넘어갈 수 있죠, 여러분? 넘어갑시다. 다 한 거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6번. 우리나라 법에 따라 설립되고 우리나라 본점을 두었으나 외국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법인은 외국 법인이다. 땡 틀렸어. 왜? 여러분 아까 전에 뭐였어요? 제가 아까 전에 봤을 때 내국 법인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여기. 내국 법인은 여러분 정의를 따로 한번 봐둡시다.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국내에 있으면 내국 법인이에요. 본점이나 주사무소, 아까 전에 본점은 영리법인의 메인 베이스, 본거지고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의 메인 베이스를 주사무소라고 부른다고 했죠? 됐죠? 자, 이거랑 또 뭐? 본점이랑 주사무소는 국내에 없더라도 실질적인 관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다면은 그것도 내국법인으로 보겠다. 요거 알아둡시다. 본점이랑 주사무소가 아예 등기상 그렇게 되어 있다면 국내에 있다면 그거는 볼 것도 없어. 내국법인이야. 근데 디귿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운다?
등기는 본점 주사무소가 국내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 이거는 좀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회피하려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봐봐. 우리 본점이랑 주사무소 등기사항 국내에 없어. 대한민국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국법인 아니니까 난 어떤 세금 안 낼 거야. 이런 거를 막으려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실질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다면은 내국법인으로 보겠다라는 규정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1번이 뭐예요? 정답이 바로인 거지. 우리나라에 본점을 두었으나 외국의 실질 장소에 있으면 어때요? 본점이 우리나라에 있든 실질적 관리 장소가 있든 둘 중에 하나만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내국법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됐죠? 2번 봅시다. 여러분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온다는 말도 계속 하게 되겠네요.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어때요? 아까 뭐로 본다 그랬어? 처음에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 비영리 법인으로 본다고 했죠. 오케이. 그죠? 그리고 뒤에 봐봐. 외국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은 당연히 이건 비영리 법인이지. 비영리 외국 법인이잖아 이거는. 맞죠? 앞쪽 외국의 정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뭘로 본다고? 이 강의 제일 앞에 말했잖아. 비영리 법인 본다고요. 비영리 법인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맞는 문장. 3번.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진다. 어때? 없다. 이번에 없다죠.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러면 1시간 넘어가니까 정신이 없네요. 나 없다잖아. 이번엔 이게 맞는 문장으로 나온 거예요. 맞죠? 아까는 틀린 문장으로 나왔잖아. 이번에는 뭐 지자체, 정부, 뭐 어떤 법인세도 안 낸다.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맞죠? 안 낸다.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 헷갈리기 쉽겠지. 아까 전에 토지 등 양도소득은 투기 방지라고 하니까 웬만하면 다 낸다고 했잖아. 근데 뭐 지자체랑 정부는 어차피 자기가 내고 자기가 받는 거니까 안 받는 거예요. 됐죠? 토지 등 양도소득은 아까 전에 4개 법인 영리, 내국, 내국 영리, 내국 비영리, 외국 영리, 외국 비영리 다 낸다고 했잖아. 토지 등 양도소득은 단 하나 안 내지. 하나만. 뭐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지자체는 안 내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4번 또 봐봐. 이거 나오지.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손해가 발생했어. 조세 포탈에 우려도 없어. 그리고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아. 그 범위 내에서는 뭐? 산입할 수 있다. 이번에 맞는 문장으로 나왔죠. 아까 봤던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것도 또 나왔던 거야. 납세지가 변경됐어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변경 사실을 신고했어요. 그때 법인세법으로도 신고한 걸로 본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단 반대는 아니었어. 뭐 법인세법상 변경을 신고했다고 해서 납세지 변경 신고를 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그 변경된 걸로 본다라는 규정은 없다고 했어요. 요건 암기하셔야 돼. 됐습니다. 나머지 해설은 아까 전에 다 했던 거기 때문에 해설을 쭉 보시면 될 거예요. 보세요. 변경된다고 했죠. 납세지 변경 정도만 15일 이내에 변경 후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지금 적어뒀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부가가치세법상 변경, 사업자 등록 정정을 신고하는 거죠. 정정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요거 방금이었는데 주의, 초록색 위 문장의 역은 틀린 게 됩니다. 초록색 이건 틀린 거라고. 만약에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 변경 신고를 한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건 틀린 문장이라고요. 법인세법상 납세 변경 신고를 한 법인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거야. 알아둡시다. 나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강의의 마지막 7번을 보시겠죠? 여러분 보세요. 뒤쪽은 빨리 풀 수 있죠. 앞쪽에 내용 정리됐던 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빨리 하는 거예요. 국기법에 의해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아까 말했던 거죠. 영리법인에 해당된다고 했습니까? X. 비영리법인으로 본다고 했잖아. 오케이. 잘하고 있습니다. 2번.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법정기관이 경고한 후에 했대.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 그 기간까지는 변경 신고에 속하는 그 사업연도까지는 사업연도가 변경 안 된 걸로 봐.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해 줄게 라고 아까 기억나세요? 기억난다는 거야. 오케이. 맞아. 2번이 맞다는 거지. 2번은 맞다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 여러분 지금 아까 이 내용이죠.
똑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혹시 이 부분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충분히 학습을 하셨던 분들은 책 밑에 보면서 똑같은 게 또 나왔군요 이러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야. 하지만 아까 전에는 앞쪽이 나왔지만 이번엔 요 뒤쪽이 정답이군요 이런 식으로, 뒤쪽이 반영된 문제군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라는 거야.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오케이. 자, 3번.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었습니까? 또 나왔네. 아까도 이렇게 틀린 걸로 나왔었잖아. 아니죠?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였죠?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까지 머릿속에 이해하면은 구별할 수 있는데, 그냥 대략적으로만 추상적으로만 보면은 이 문장이 왜 틀렸는지도 몰라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죠? 틀렸다. 자, 외국에서 주된 영업을 하는 영리법인은 국내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본점은 영리법인의 경우의 표현,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의 메인 베이스를 말하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사업의 실질적 장소를 두었다고 하더라도 내국법인에 분류될 수 없다. 왜 틀렸어요? 방금 봤던 거 앞에서 내국법인이란 뭐? 본점이 있거나, 영리법인이라면 본점이 있거나, 비영리법인이라면 주사무소가 있거나, 등기상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없더라도 뭐?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이거 중에 하나라도 걸린다면 뭐? 내국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X죠. 맞죠? 내용 앞에 했던 게 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시험에서도 이 총칙의 내용 꼭 나옵니다. 이 중에서 나올 거예요. 똑같이 보기 5개가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지금 보기 하나하나를 우리 공부하고 있죠. 이 중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섞이거나 다른 내용으로 살짝 변경돼서 믹스가 돼가지고 새로운 문제로 여러분 앞에 나올 거지만, 우리는 새롭다 안 새롭다? 새로우면 떨어지는 거예요. 안 새롭다라고 생각하면서 풀면은 합격. 아주 고득점 합격할 겁니다, 여러분. 자, 약속드립니다. 자, 됐고 마지막 5번. 자, 또 나왔어. 청산소득법인세, 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다 내나? 이 문제 또 나왔잖아. 아니지. 영리법인만 내잖아요. 비영리 내국법인 안 낸다니까. 내국법인이긴 하지만 비영리법인이니까 아이고 이제 지겹다. 왜 안 내? 비영리는 다른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비영리 내국법인한테 내 재산을 주거나 국가에 그거를 주고 안녕 하고 없어지는 거지. 자, 우리 나눠 먹읍시다 라고 해서 배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고요. 오케이.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됐죠? 아까 했던 해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쭉 보시면 뒤쪽에 다 있습니다. 다 넣어놨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영리 외국, 비영리 외국. 그러니까 외국법인은 어때? 외국에서 청산하니까 청산소득이 국내에 납부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비영리, 내국법인이긴 하지만 비영리 같은 경우는 잔여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 못해. 다른 비영리나 국가에 줘야 되기 때문에 청산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납세 의무가 없다고. 맞죠? 자, 여러분 반복해가지고 8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하지만 어때? 우리 첫 번째 조각을 마스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7문제 푸시면서 이게 진짜 또 나오네. 야, 나 이제 아는데 뭐 지겹다는 표현까지는 안 할게요. 하지만 야, 반복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실력이 늘고 있는 거예요. 아까 했던 앞쪽에 풀었던 앞쪽 문제를 풀 때 했던 이론 정리로 뒤쪽이 풀리네? 또 풀리네? 이 느낌을 받으셨다면 공부를 제대로 하고 계신 거라고. 실력이 쌓이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다음 회차에도 또 나올 거라고요, 이렇게. 변형은 되겠지만. 됐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조각을 만들어 갈 겁니다. 조각을 수집할 거야. 크리스탈, 조각 하나하나를 모아가면 합격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합격하러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각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